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기도 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핵심은 초과 생산된 쌀의 의무 매입과 가격 보장입니다. 현행법상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을 정부가 다시 사들일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의무 조항으로 바꿔 초과 생산량은 반드시 매입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쌀값이 평년 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그 차액만큼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됐는데 민주당은 이를 채소와 과일 등으로 확대하는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반대 논리는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드는데 정부 지원이 과잉 생산을 유도해 오히려 쌀값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쌀은 계속 쌓여 매입비와 보관비 등 재정적 부담이 오는 2030년엔 3조 2천억 원으로 폭등합니다. 그러니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다른 작물로 바꾸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쌀 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의 비용 추계는 지나치게 부풀려졌다고 반박합니다. 기후변화와 전쟁 등으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역 수지 등 주요 농업 지표에서 우리나라 식량 안보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 농업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3개년 평균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19.5%를 기록했습니다. 곡물 자급률은 감소했지만 농축산물 무역 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량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 의존도는 커지는 상황에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임정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단기적 물가 안정을 위해 쓰는 농축산물 수입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 면적 대비 경지 면적의 비중도 2012년의 17.3%에서 2021년 15.4%로 10년간 줄곧 감소했습니다.